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사 중에서도 특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요한 일은 모두 송은재TV에서 다루려고 하고, 또 조금 중요성이 덜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 판단을 말씀드려야 할 때는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즘은 특히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결도 첨예해지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 가지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부산 엑스포 소식입니다. 2030입니다. 2030년에 부산에서 세계 박람회를 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금 부산과 사우디 간의 경쟁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좀 뒤떨어지고 있었는데 5대5 게임까지는 끌어올려 왔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박람회, 부산으로서는 간절한 일입니다. 이 가덕 신공항과 함께 부산의 발전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 만찬을 했습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전 국민적인, 또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부산 박람회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람회라든지 세계적인 굵직굵직한 행사들, 이게 이제 심사위원단들이 꾸려져서 심사를 하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들이 모두 이 박람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이 박람회를 응원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그 심사단의 인사치레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도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점수별로 이렇게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박람회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 좀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실사단과 만찬을 가지면서 부산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5일 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든지 지금 중동에서 다 열리고 있습니다. 중동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지뢰, 이런 이야기부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도 그렇듯이 모두 중동에서 다 열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좀 골고루 대륙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열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 응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연일 삭발식을 열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이죠. 어제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법안을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폭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던져 놓았습니다. 오늘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동네 양아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 가는 건데, 어제 양곡법 이걸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하면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삭발식을 했습니다. 과거에 박지원이죠. 박지원이 국민의힘 쪽에서 삭발식을 하니까 대수롭지 않다, 머리는 다시 자란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적이 있는데, 삭발식,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 참 큰 일입니다. 과거에 선비들은 머리를 깎는 것, 목을 치는 것과 같이 여길 정도로 이렇게 의미를 두었는데, 요즘엔 참 머리를 깎는 것도 너무 자주 있으니까, 특히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이 양곡법 관련해서 머리를 깎고 후쿠시마 수산물로 머리를 깎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기들도 쇼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깎는 게 정말 결연한 삭발이 의미를 보이려면 좀 그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간절하게 와닿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민주당 스스로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지도 않고 있는데 수입할 것이다, 수입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지금 전 세계 10개국에서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이슈화 시켜서
이걸 쇼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 머리라도 깎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머리를 깎고, 양곡법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안이 지금 내용이 말이 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대충 해서 법안 넘겨놓자. 우리는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자기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괴담을 만들어서 퍼뜨려 놓고 그게 걱정되고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또 삭발식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게 지금 이슈를 끌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사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우스개 농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모두 삭발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머리가 굉장히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뭐 패션 이런 부분도. 그런데 머리가 잘 있고 많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또 여성분은 모르겠는데 머리 몇 가닥 남지도 않은 이런 분들은 이제 머리를 깔끔하게 미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얼마 없어서 저는 주 단위로 이 전동기계로 머리를 깎습니다. 1분이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아예 삭발식 한다 이러지 말고 머리를 싹 밀어버리는 게 좋다. 이게 제가 뭐 선택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제가 이렇게 좀 희화화하는 이유는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쇼가 이게 지금 먹혀들겠나.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이 가짜뉴스 만들어 놓고 그 가짜뉴스에 따라서 삭발식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1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좀 비아냥거립니다. 그 다음 어제 오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6.25는 난리도 아니다 하는 말도 많이 하는데 난리가 다른 난리가 아니고 제 카카오톡에서도 날라오고 지금 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어제 그러니까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개념 없는 주차, 남의 차 앞에 가로질러서 주차를 하는, 주차할 장소도 아닌데 문제는 다른데 지금 빈 곳도 많았던 겁니다. 그걸 사진을 찍어 올려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찍어 올렸습니다. 삽시간에 뭐 퍼진 거죠. 이게 이재명 차냐 아니냐 누구 차냐. 지금 이재명이 어제 제주도를 갔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이재명 차인데 이재명 차일 가능성이 높다. 빨리 확인해 보자. 지금 이래가지고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확인 결과 이재명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의 차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이 이재명의 비서실장 천준호 차인 것도 문제고 이재명의 차가 확실하다 하면서 지금 톡에 많은 이야기들이 제 톡에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니까 이런 짓을 하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의 차면 그래도 좀 상세하게 확인해 보고 이게 기사화도 됐습니다. 기사를 쓰고 이럴 건데 이재명이니까 저런 짓을 하지 않겠나. 저런 얌체 주차, 불법 주차죠. 이런 무개념 주차. 이재명이니까 했겠지.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평소에 신뢰를 잃으니까 뭔 짓을 해도 이재명은 뭐 그런 짓을 충분히 했을 거다. 이재명 차가 맞을 거다. 바로 단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매일 거짓말을 하니까 이재명 차가 맞을 거다. 모두 단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어제부터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흘 동안 열립니다. 오늘도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질의가 집중이 됐습니다. 느닷없이 가수 김수희가 등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갑자기 애창곡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윤도현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한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난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러면서 이 애모 노래 가사를 읊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젊을 때 이 애모를 참 좋아했는데 8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수희 가수를 요즘은 좀 자주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안 들여다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수희 가수가 노래도 참 잘 불렀고 애모 참 대단히 인기를 끌었죠. 이 지금 김혜재가 이 이야기 한 이유는 한동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검사로 있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누구를 봐준다라든지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논란에 휘말려 본 적은 없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수완박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일부 회복했지 다 회복한 것 아닙니다. 정말 일부만 회복했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등이 있습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 등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을 넣은 이유는 등을 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냐 부패냐 선거냐 분리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검수완박법 자체가 무리한 법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도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당시에 논란이 일면서 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넣었고 넣지 않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 기능을 회복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느냐 또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게 법치냐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논리는 법리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조금 회복해 놓은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그 수사도 도이치모터스 그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의혹을 받는 다른 사람들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삭발을 하는 것이나 억지로 지금 이벤트를 만들고 쇼를 만들고 공격할 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놓고 그 가짜 뉴스를 토대로 또 쇼를 벌리고 가짜 뉴스를 또 생산합니다. 괴담을 만들어 놓고 그 괴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괴담, 그걸 토대로 또 다른 괴담을 만들어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차 발견이 됐는데 이재명 차다라고 하니까 맞을 거다 모두 다. 이재명이면 충분히 그런 짓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차 부분은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인데 전용차가 따로 있죠. 지금 이재명을 수행하러 가려고 하다가 비서실장이 자기 차를 지금 이렇게 얌체 주차, 불법 주차를 한 것인데 그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제 톡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재명이면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하영재가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참 미치고 환장할 것입니다. 하영재가 어제 구속이 돼서 조용히 이 문제가 끝났으면 좋은데 하영재가 또 불구속이 되면서 더 문제가 논란이 커진 겁니다. 그 봐라 이재명 니도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에 숨지 말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갔으면 하영재처럼 불구속 될 수도 있는데 왜 그 난리를 피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된 겁니다. 어제 법원에서 하영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1억 2,75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증거인멸 부분은 이 하영재의 보좌관이 휴대폰을 폐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도피의 우려가 있느냐 이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죄질이 크냐 크지 않느냐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영재는 어제 그동안 부인하다가 어제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구속을 면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니까 법원에서 이 죄질이 좀 무겁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한다, 혐의를 인정한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도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불구속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가면 됩니다. 하영재처럼 야당 대표를 그렇게 법원에 어떤 판사도 그렇게 쉽게
구속시키지는 않습니다. 죄질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이재명은 그동안 뭐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 증거인멸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증거인멸로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죄질은 무겁고 이재명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도 불체포 특권에 숨지 말고 하영재처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이 논리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왜 자신의 개인 비리를 가지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느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라라고 하는 것이 구속되라 소리가 아니다.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라.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영재 안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하영재처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피의 우려가 없는 걸로 되는 겁니다. 또 제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또 부결시키기 위해서 가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협박과 회유를 할 겁니다. 이재명은 법원에 가서 하영재처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도 구속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